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건 언제인 줄 알아요? 1910년 8월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 일주일 뒤야. 체결된 게. 그 발표된 게 29일이고. 그래서 다 일주일 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요일이 다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이제 요일이고. 그래서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도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지. 야, 한국사 하는데 우리가 막 고려, 신라, 조선 이런 데는 연도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뭐 신라만 해도 신라를 몇 년 역사라 그래. 그쵸. 경주 가면은 뭐 1000년에 신라가 잠들어 있는 경주 막 이러잖아요. 1000년이야. 1000년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35년 안에 사건이 따닥따닥 들어있단 말이야. 1년, 2년 차이로. 그러니까 여기는 연도를 외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막 연도 안 외워도 된다 막 이런 사람들 가끔 있단 말이야. 그거 안 외우려다가 더 공부 많이 해야 돼. 차라리 연도를 외우는 게 깔끔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교과서에서도 연도가 다 써 있습니다. 가로하고. 그래서 연도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1910년부터 45년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고종이 아니라 이때 누구야? 순종이죠. 순종 황제가 도장 안 찍으니까 이때도 또 막 을사오적 같은 이완용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도 이게 인쇄가 좀 작게 되긴 했는데 글씨 보이긴 보여요. 보니까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통치를 했잖아요.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10년부터 45년까지 일괄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통치 방식이 크게 한 번씩 바뀌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0년대는 무슨 통치라고 하냐면은 뭐 나와 있겠지만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그리고 20년대는요. 문화 통치라 그래요. 10년대에서 20년대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문이 열렸네.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를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야. 1919년 3월 1일에 이때 이제 만세운동이 있었죠. 3.1 운동, 3.1 만세운동. 그거를 이제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1절. 그렇죠? 그러다가 20년대에서 이제 문화 통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화 통치는 뭐야? 문화적으로 대해줄게 하는 게 문화 통치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문화 통치지 사실은 우리나라를 분열하고 그리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예요. 그래서 이때는 겉과 속이 다른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을 하지만 알고 보면 감시가 더 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간질시키고 친일파 양성하고 이런 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 통치는. 근데 그러다가 20년대 후반에 1929년 10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29년 10월에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건이고요. 내가 이거 한 5번 정도 언급했어요. 통합사회 하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아니요. 대공황. 23일이다. 대공황이 이제 터지면서 금요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죠. 어쨌든 그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제 여기 이제 전 세계의 정세가 바뀐단 말이야. 물론 이제 통합사회에서는 케인스 기억하면 되지만 우리 한국사잖아요. 한국사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거 배경 지식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은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냐? 얘네들은 식민지가 많아요. 그쵸? 영국은 무슨 나라라 그래 이때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식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구에. 그쵸? 식민지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블록 경제라 그래서 자기 식민지를 다 블록 쳐놓은 다음에 다른 나라랑 무역하지 말고 너네는 우리나라가 파는 물건만 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키운 거야. 그렇게 극복을 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흥 국가들이 있어요. 신흥 국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식민지가 없어. 일본 식민지 해봤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 식민지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블록 경제 해가지고 식민지에 파는 걸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때 독일에 누가 등장해요? 독일을 구해줄. 그쵸? 히틀러. 구해준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일본도 이제 어떻게 해? 우리도 군대로 가야겠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셋이 동맹 맺고 침략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작된 게 뭐야? 2차 세계. 그쵸?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잖아. 그 계기로. 그래서 대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군사 침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떤 군사기지로 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이때 막 징병하고 징용하고 이랬던 시기야. 그래서 이때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왜 민족 말살 통치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을 위해서 이제 군사를 끌고 가서 싸우게 하려면 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총을 주면은 우리가 일본을 위해 싸울지 일본에다가 대고 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부터 없애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이때 막 창씨개명 강제로 막 시키고 이때 막 일본 그 황성에다가 절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우리나라의 그 가스라이팅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치 방식이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1931년에 만주사변, 만주친국에서 만주국 세우죠. 그리고 1937년에는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라 그래서 중국이랑 전쟁을 하죠. 일본이 중국의 장제스랑. 그리고 1941년 말에는 이 일본 애들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누구를 쳐요? 미국을 공격하죠. 그게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죠. 그러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 그렇죠? 미국을 상대로 침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어디를 쳐요? 진주만을 습격하잖아요. 내가 미국의 진주만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진주만을 쳤다고 하니까 미친놈들이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진주 있잖아요. 경상남도 진주. 우리나라를 공격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미국의 진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태평양 전쟁, 미국의 진주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항공모함을 습격한 거야. 그렇죠. 그걸로 시작된 게 태평양 전쟁.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알죠? 독립운동 하잖아요. 독립운동도 요 통치 시기별로 나누시면 돼요. 크게 나눌 때. 그래서 1910년대 나누고, 20년대 나누고, 30년대 나눠가지고 독립운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항상 이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어디를 하고 있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 표를 딱 깔고, 그래서 내가 왼쪽 페이지마다 왼쪽 위에 이거 보면 표 이걸 해놨죠. 지금 이 검정색이 여기를 지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은 또 표가 있죠. 그래서 회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회색은 이미 한 거야. 검정색은 여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크게 9단락으로 나눌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3.1운동. 3.1운동 너무 중요하잖아. 봐야죠. 그리고 의열단과 임시정부 활동. 임시정부랑 의열단은요, 1919년 3.1운동 끝나고 바로 생긴 거야. 3.1운동의 영향으로. 근데 얘네들이 1919년부터 독립 때까지 거의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칸에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떼가지고 보고 해서 크게 9개, 10개, 11개, 12개, 12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여기 5개 할 거예요. 양이 적어, 여기가. 그래서 여기 5개는 꼭 해야 돼. 하루에. 됐죠? 그래서 1910년대 무단 통치부터 할게요. 그래서 요 페이지 딱 피시면 되고, 같은 페이지죠. 그래서 무단 통치 딱 우리
을사늑약 배웠죠? 을사늑약. 내용 기억나요? 다 까먹었죠? 다 기억나. 뭔데요? 일산의학이 어. 이제 이제 그 하는 순간 모른다는 거야. 하나 알려줄게. 외교권 박탈이 있었고. 맞다. 그다음에 통감부 설치. 뭐라고? 무슨 부? 통감부 아닌가? 통감부 맞아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신민회 할 때 대고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데라우치 뭐야? 그 살인 모독. 그러니까 데라우치 누구 데라우치 그 칭호가 있잖아요.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해. 데라우치 총독.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 했어? 왜 통감이라고 안 하고 총독이라고 한다 했어요? 통감부가 사라져가지고. 통감부가 뭘로 바뀌어요? 총독부? 그쵸.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 총독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신민회가 사라진 게 1911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설치한 기구 조선총독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선총독부를 이제 설치를 해서 조선을 다스리는 총독이 온 거야. 데라우치 같은 사람이. 근데 총독의 기준이 뭐였냐?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은요,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군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민들 그냥 군기 잡듯이 바짝 잡겠다 이거야. 그래서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이 왔고요. 이 총독에게 일본이 권한을 엄청 크게 줘요. 그래서 일왕 있죠, 일왕. 일본 왕의 직속이야. 그래서 총독 위에는 1왕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엄청난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삼권 분립 이딴 거 없습니다. 총독은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겠죠. 엄청난 이제 거의 권력자야. 그렇죠? 총독. 그래서 조선 총독이 있고요. 총독 바로 밑에 정무총감이 있고 경무총감이 있어요. 정무총감은 말 그대로 정치 업무를 보는 거야. 경무총감은 뭐예요? 경찰청장이에요. 얘가 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경무총감이. 그렇죠. 그리고 중추원을 설치하는데, 중추원 기억나요? 그쵸? 독립협회 중추원. 그래서 중추원을 설치했는데 이름만 같은 거야. 그때는 이제 입법권이 있는 의회였잖아요. 얘네들은 의회가 아니라 그냥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고 친일파 데려와가지고 여기 앉혀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조선인 너네들도 말 잘 들으면은 이런 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야. 이게 중추원. 그쵸? 말이 중추원이지 3.1운동 전까지 단 한 번도 중추원은 소집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권은 하나도 없고 자문기구야 그냥. 이런 거를 만들어. 그쵸? 그냥 친일파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설치한 게 바로 헌병경찰 제도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헌병경찰. 경찰인데 누가 경찰하는 거야? 헌병이 뭐예요 근데? 군인 중에서도 뭐 하는 군인인 줄 알아요? 헌병이? 너네가 될 수도 있어. 이 남자애들은. 나도 맞아요. 군인 경찰이에요. 헌병은 군대 안에 있는 경찰이야. 근데 헌병들이 일반 경찰까지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선인들을, 그쵸? 군사 잡듯이 그냥 때려잡겠다 이거야. 헌병 경찰 제도.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쵸? 군대 가면은 너가 MP라고 써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MP. MP가 뭔지 알아요? DP랑 달라요. MP가 밀리터리 폴리스예요. 그게 헌병이에요. 밀리터리 폴리스. 이 새끼들은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제식이 왜 그따구 하면서 뭐 모자를 삐뚤게 썼다든가 단추가 풀렸다든가 이런 거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고 헌병 사령관이 아까 그 총독 밑에 경무총감이 있었죠? 경무총감이 헌병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병 분대 파출소 당연히 설치했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헌병 경찰은요, 즉결 심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즉결 처분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 그러면은 무슨 법칙에 따라서 그렇죠. 미란다 원칙에 따라서 고지해야 돼.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하는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야 돼. 일반인으로 취급해야 돼.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검찰에 넘겨.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해.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때려서 형이 땅땅땅 구형되면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경찰이 판사야. 그 검찰 넘어가고 재판하고 이런 과정 없고 그 자리에서 그 형을 구형해 버리는 거야. 이게 직결 심판권이에요. 그러니까 직결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결 심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가두거나 벌금 내거나. 태형은 뭐야? 태형. 그렇죠. 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써있죠. 조선태형령이라 그래서 조선인들만 때리는 거야. 조선인들만 때려.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 시민 잡아가지고 놀러 와봐 한 다음에 직결 심판해가지고 형 구형한 다음에 바로 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길거리에서도 조선인들은 벌벌 떨면서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잘못을 해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에 보면요. 그냥 경찰이 기분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지나가는 애 잡아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때려요. 실제 살해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무서운 거예요, 조선인들은. 그런 어떤 공포정치 같은 어떤 사회였고요.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을 그래서 경찰들이 실제로 처벌하는 게 석전. 석전이 뭔지 알아요? 돌 던지는 놀이 있어요. 돌 던지는 놀이. 그리고 공기총, 활쏘기 놀이 이런 거 하면 다 처벌받고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걸 법으로 만든 게 조선태형령. 너무 중요해요. 조선태형령. 1912년. 그래서 그냥 시비 걸어서 때리는 거야. 조선인들만. 1912년이죠. 조선태형령. 그래서 조선인들만 볼기를 때린다. 볼기가 어딘 줄 알아요? 볼기? 맞아요. 엉덩이 걷어가지고 곤장 때리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볼기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엎드려서 자야 된대요.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잔대. 앉지도 못한대.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다음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당연히 다 박탈을 했다. 뭐 당연한 소리죠. 보장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가. 그렇죠. 그래서 언론, 뭐 신문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출판 이런 거 못하게 한다는 거야. 왜? 독립운동하는데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집회 결사도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독립운동 모의야 할지 작당을 할지 뭘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계가 막 이것저것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교회라는 명목으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데 안에서 독립운동하고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학생들은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또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교육 볼게요. 일단 요것도 잘 나옵니다. 칼찬교사 1910년대.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 1910년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이거 준 다음에 이거 언제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칼찬교사. 교사들이 책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와요. 미친 거 아니야? 뭐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협박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죠? 그냥 한반도 전체를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규율을 잡겠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그냥 필수로 칼과 제복을 딱 차게 하고 뭐뭐 하면은 빠가야로 이러면서 막 칼 꺼내고 막 이렇게 히드로 겁주는 거야. 그리고 우민화 교육이라 그래서 한국인은요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하죠. 보통 교육을 4년밖에 못하게 해. 4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는 거 뭐야?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만 배우게 하는 거야. 그 이상의 고등교육 2차 방정식 그딴 거 없어요. 좋겠다.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쵸? 왜냐? 얘네들은 부려먹여야 되니까. 근데 부려먹는데 덧셈, 뺄셈도 못하면 부려먹지도 못해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부려먹을 때까지만 교육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딱 실업교육. 딱 쓰기 좋은 것들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것만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공립교육 안 가고 서당 가거나 사립학교 가거나 할 거 아니야. 서당이 없어진 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없어진 거예요. 사립학교랑 서당을 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 경제 관련된 거 볼게요.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오는 거. 회사령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회사령 1910년부터 딱 10년 가죠. 1920년까지 회사령은 뭐냐?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 아까 있었죠.
총독이 허가를 해야지만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회사를 총통제하는 거야. 허가제라는 게 중요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했어. 근데 총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갑자기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가 있는 거야. 총독의 권한이 장난 아니야. 거의 지금 이자겸 같은 존재야. 그렇죠. 그리고 무슨 명령 나오면 다 1910년대예요. 다 허락받아야 돼. 산림령 뭐야? 나무꾼 허락받아야 돼. 나무 하려면. 어업령, 물고기 잡는 거 허락받아. 광업령, 광산 캐는 거 허락받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허락받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게끔 다 만드는 게 1910년대 무단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교과서에 토지 조사령 이런 게 나왔는데, 토지를 내가 몇 평인지 재야 될 거 아니야. 내 논두렁이가 몇 평인지 이런 거 재는 것도 허락을 받을 정도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신고하고 허가받고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총독이 시키면은 무조건 다시 조사해야 돼. 우리 땅 몇 평입니다. 이렇게. 이게 토지조사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토지조사령보다 더 중요한 게 토지조사사업이에요. 얘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1910년대 무단통치의 핵심이고,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인데, 왜 토지를 조사하려고 했냐? 일단 식민지가 됐잖아, 1910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탈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토지가 얼마인지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토지조사 사업을 한 거야. 그래서 목적은요, 명분은 내가 너네들 뜯어먹으려고 이러면 안 돼. 그쵸? 그래서 명분은 뭐냐? 지세, 그러니까 땅값, 세금. 땅값에 공정한 부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줄게. 그래서 너네 토지를 우리가 싹 조사해 주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결국 토지 약탈이죠. 결과를 보면 딱 압니다. 보세요. 방법 어떻게 하냐? 기한부 신고제예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러면은 기한 안에 이제 관공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 그래서 신고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결과 미신고 토지는 약탈당해요. 너 신고 안 했네? 네 거 아니네? 그러면 우리 거. 조선총독부가 다 가져가. 그렇죠? 그리고 국유지, 국가 소유의 땅은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신고하는 건데 국유지나 공유지 있잖아, 공원 이런데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거 우리 거, 약탈.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토지들 있죠. 신고하기 애매한 토지 싹 다 가져가요. 조선 토지의 거의 80%인가? 거의 모든 토지를 이때 다 가져가. 그 가져간 토지를 조선총독이 어떻게 하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나눠주든가, 아니면은 일본인들 있죠. 일본인들한테 이주하게 한 다음에 싼 값에 넘긴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살잖아요. 이때 다 넘어온 거야. 헐값에 땅 줄게, 넘어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농민, 이거 잘 나와요.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을 부정했다. 관습적 경작권이 뭐냐?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잖아요. 농경국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소작농이라고 해도 지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관습적 경작권이라 그래요. 토지를 내가 경작하는 소작농이야. 그럼 지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너 일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거를 전부 다 부정시켜버려. 그쵸, 해고시킬 수 있게. 그리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주들을 살살 이때 회유해가지고 친일파로 넘긴 거야. 그래서 이때 지주들이 친일파가 많이 돼요. 그쵸? 그래서 농민이 땅을 뺏겨서 신고를 못해서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때가 진짜 탈조선이야. 만주나 연해주로 이때 넘어가는 거야. 땅이 없어져가지고. 그쵸? 토지조사 사업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 시설 정비, 시설 당연히 정비했겠죠. 그래서 X자 철도라 그래서 나와 있나? X자 철도는 뭐냐면 밑에 있죠. 평남선, 호남선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에 1900년대에 한양에서 부산 가는 거 무슨 선이야? 까먹었죠? 경부선. 그쵸, 경부선. 한양에서 여기 무슨 선이야?
경. 여기 어디야? 선주가 임진왜란때 피난 간대. 의주잖아, 의주. 경의선. 그죠? 경의선. 경부선과 경의선은요, 일제강점기 전에 1905년, 1906년 때 이미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는 뭐였어요? 경인선. 그쵸? 경인선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남선, 평안남도, 평남선. 그리고 비 내리는 호남선 들어봤죠? 그 호남이 어디예요? 전라도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X자 철도가 완성됐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평남선과 호남선, 경원선은 어디야? 원산이니까 이쪽에 있겠죠? 우리가 원산, 인천, 부산 개항하잖아. 그 강화도 조약 때 그 원산이에요. 여기도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자 철도가 완성된다. 원산까지. 함경선 해가지고. 그쵸? 여기가 함경, 우리 알죠? 함경북도, 함경남도. 여기가 무슨 도야? 평안북도, 평안남도. 또 우리 홍경래난 할 때 평안도 지방에 뭐 지역 차별하잖아. 그 서북 지역. 여기가 평안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도를 정비를 했다. 근데 이게 이 철도 정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철도 정비를 한 게 아니겠죠? 왜 철도를 정비했어요? 빠르게 수탈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토지 조사든 뭐 시설 정비든 목적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자들 다 수탈하는 거야. 특히 뭐예요? 뭘 수탈해? 도자기. 아니죠. 쌀이죠, 쌀. 아, 야, 맨날 얘기하잖아. 야, 한국사 하는 내내 신라, 고려, 조선 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건 쌀이었어요,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도자기도 가져갔겠지만 그거 얼마나 가져갔겠어. 그쵸? 그래서 목적은요, 일본의 상품을 한반도에 팔고 한국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식량과 자원을 수탈하는 게 목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요, 한국의 산업은 위축돼. 왜? 일본 상품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일제가 한국을 효율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됐다. 그쵸? 이게 진짜 놀라운 시대인 거야. 계획경제인데 효율적이야. 그쵸? 그 다음 문화통치 갈게요.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문화통치는 뭐야?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통치해준다는 거야. 너네 너무 힘들었지? 우리가 잘 해줄게. 이게 문화통치야. 하지만 겉으로는 문화통치고 속으로는 뭐예요? 무단이 아니라 민족분열 통치죠. 여기 써있잖아. 그쵸?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두 번째, 무단 통치에서 바뀌게 된 배경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그쵸? 3.1운동. 3.1운동 이후에 무단 통치가 한계가 있구나. 일본 애들이 무단으로 계속 짓밟으니까 얘네들이 깨갱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3.1운동을 일본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여론이 안 좋아져요. 왜? 3.1운동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운동이었죠. 평화적인 운동을 어떻게 진압해요? 폭력으로 진압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진 거야. 목적은 뭐냐? 친일파 양산을 위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이게 진짜 목적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화통치와 민족분열통치를 나눠서 볼게요. 문화통치. 야, 너네 육해군 대장 출신이 아까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관도 임명 가능하게 바꿔요. 법을.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하지만 실상을 파볼게요. 우리나라 독립될 때까지 문관총독 한 명도 임명 안 돼요. 그대로 다 군인 출신이 임명돼. 말로만 잘해주는 척하는 거야. 문관도 임명해줄게. 언제요?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도. 언제요? 다음에 해줄게. 결국 독립 때까지 한 번도 안 해줬어. 그쵸? 그 다음, 헌병경찰 힘들었구나. 보통경찰로 바꿔줄게. 하지만 실상을 보면요, 이때 이제 내가 자료를 찾아왔는데 경찰관이요 5,400명이었어요. 근데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18,000명으로 늘어나요. 3배 이상 늘어. 경찰 숫자가. 경찰서도 마찬가지야. 750개 정도가 있었어요. 2,000개인가 3,000개로 늘어요. 2,700개인가? 그래요. 3배 이상 는 거야. 경찰 비용도 3배 이상 증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지나가는 이제 경찰서가 1개가 있었다면 3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다 이거야. 그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치안유지법. 이거 연도랑 같이 외우세요. 치안유지법. 너무 잘 나와요. 치안유지법은 뭐야? 너네 치안을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법을 만들 거야. 그게 치안유지법인데, 실상을 뭐냐? 독립운동가 중에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일제강점기라도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 처벌할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잖아. 도둑질을 해야 처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애매하니까 치안유지법 명목으로 잡아놔요. 뭔가 얘를 잡아놓고 싶어. 근데 뭐가 애매해. 치안유지법.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독립운동가들 다 잡아갑니다. 치안유지법. 그래서 감시와 탄압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그렇죠. 그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인정해줄게. 너네도 신문대 이때 나온 신문이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예요. 너무 유명하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근데 실상을 까보니까 어떻게 하냐? 검열을 해요. 신문을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초안 줘봐. 일본 총독부가 갖고 와가지고 본 다음에 야 이거 빼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만 이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검열을 강화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삭제시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문 인터넷에 찾아보잖아요. 그 신문지가 딱 있으면은 신문은 글로 막 빼곡하잖아요. 근데 군데군데 막 비어 있어 막. 이게 검열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떤 거는 뭐야 신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면지예요? 그 한 페이지를 다 삭제시킨 거야.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정간시켜요. 정간. 정간은 뭐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정학시킨다 하잖아요. 간행을 정지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을 했다. 그러니까 말로는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뒷조사하고 감시하고 탄압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20년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도 아까 4년 덧셈 뺄셈만 배워. 야 곱셈도 배워. 이렇게 되는 거야. 6년으로 초등학교 늘려줘요. 그리고 야 너네 뭐 실업학교만 배우고 보통교육만 배우는 거 불만이었지. 이제 고등교육까지 대학도 설립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조선어 있죠. 우리나라 말. 우리말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줘요. 근데 실상을 까보니까 대학 설립을 방해합니다. 일본이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시수가 낮아.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과목으로 넣는 거야. 여러분들 막 예를 들면은 창체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어요?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했죠. 그리고 요거 잘 나옵니다. 이거 표시해놨어요. 도평의회와 부군면 협의회라 그래서 아까 중추원은 중앙기구였잖아요. 얘는 지방의회야. 도평의회는 뭐야? 도의회야. 도의회. 그리고 부군면마다 협의회라는 의회를 만든 거야. 의회. 근데 말이 의회지 아까 똑같아요. 중추원이랑. 실권 없는 그냥 자문기구고 그냥 친일파 여기다 놓는 거야. 친일파 넣은 다음에 이장님 시키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이 중추원은 10년대, 이런 협의회는 20년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또 10년대에서 획기적으로 바뀐 거 요거 표시해 놓으세요. 회사령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독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저희 회사 만들게요. 이러고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었더니 일본이 어떻게 하냐? 관세를 없애버려요. 그게 어떻게 돼? 우리나라 회사 이제 막 생기는 신흥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관세를 없애고 일본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습니다. 했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흥남조선질소비료공장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다음 1910년대 아까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죠. 20년대에 꽂힌 요거 별표 쳐줘서 산미증식계획. 산미가 뭐야? 산미증식이 뭘까요? 그쵸? 쌀 생산이야. 쌀 생산을 증식시키겠다 이거. 증가시키겠다. 왜냐? 이때 당시에 일본이 인구가 막 엄청 늘고 쌀 농사가 잘 안 되면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해요. 쌀이 부족하네? 그럼 쌀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되면. 그래서 한반도에서 쌀을 증식시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농업시설 있죠? 수리시설 확충해줘요. 그래서 막 저수지도 고쳐주고 댐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을 막 지원해줘. 그리고 벼의 품종 있죠? 벼의 품종도 좋은 품질로 품종을 개량시켜줘. 그리고 비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농사 지으려면. 비료도 사용 확대시켜줘. 토지도 막 개간하는 거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서 식량을 증산시켜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원래 식량이 이만큼 생산이 됐어. 예를 들면. 근데 이 산미 증식 계획으로 식량이 증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증가가 돼요. 이렇게 증가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증가됐죠. 근데 일본의 목표치는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증가시키는 게 목표야. 뭐 이거보다 좀 더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만큼만 증가했어. 원래 목표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겠다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만큼만 증가했죠.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 먹어요. 그쵸? 이만큼밖에 증가가 안 했지만 이걸 가져간 게 아니라 이만큼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야? 쌀은 더 많이 생산하는 거 성공했어요. 근데 조선인들은 쌀을 못 먹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획만큼 증산하지 못했지만 계획만큼 수탈하는 모습. 우리도 슈퍼 제이야 뭐 이러는 거야. 계획만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쌀이 없어가지고 만주에서 조피 수수 있죠? 이거 언제 작물이야? 언제 부었던 거야? 우리 신석기 때 나온 작물이죠? 그거 수입해서 먹는 거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증가시켰잖아. 갑자기 농가에 영수증이 하나씩 날라와요. 아까 수리시설, 뭐 벼 품종, 그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농민한테 내라고. 이때 다 막 굶고 장난 아니었던 거야. 우리는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 흉년처럼 산 거야. 그런 결과. 이것도 잘 나옵니다. 아까 있었던 산미증식계획에 필요했던 비용들을 다 농민한테 부담시켰다.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일제강점기 그 일반인들의 생활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외로 또 다 넘어가고 탈조선 하는 거야. 그 다음 1930, 40년대에 넘어갈게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공황으로 인해서 군국주의, 군사를 막 양성해서 침략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출하려고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민족 말살을 해서 우리나라를 전시 동원. 전쟁 나면은 우리가 군사 동원시킨다 하죠? 그 동원이야. 조선인들을 동원시키겠다 이거. 근데 얘네들이 일본을 향해 총을 쏘면 안 되니까 완전히 정신부터 일본인으로 만들겠다. 이게 민족 말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을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겠다 이거.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병참기지화를 한다 이거. 병참기지는 뭐야? 한반도 자체를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군수물자와 식량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작전이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이거 중요하죠. 황국신민화 정책이죠. 황국신민화가 뭐야? 황제된 국가에 신화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신사참배를 시키죠. 우리 그 일본 야스쿠니 신사 있죠? 신사에다가 절하는 거. 절할 배자. 신사참배. 유명하죠, 신사참배는. 그 다음 궁성요배는 뭐냐? 일본 천황이 도쿄에 있죠. 동쪽에 있죠. 동쪽 도쿄에. 동쪽 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해서 전 국민들을 절하게 하는 거야. 이 궁성요배예요. 거의 무슨 이슬람 같죠, 이슬람. 그쵸? 알라가 계신 곳을 향해 절하잖아. 우리는 반대쪽으로 천황이 계신 곳으로 절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창씨개명. 그쵸? 그래서 너 뭐 최승혁이야? 아니 너 이제 오쿠다 히데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바꾸는 거야. 오 좋아요? 왜 오 이래? 하고 싶어? 아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창씨개명을 강제한 거야. 그 전에도 창씨개명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완전 전 국민을 창씨개명 시키고 창씨개명 안 하면은 쌀을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일부 강제한 거죠. 그 다음 내선일체는 뭐냐? 일체는 뭔지 알죠? 일심동체할 때. 내선은 뭐냐면 내가 안 내자야. 내외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이거 알면 좋은데 약간 소설 같은 거 보면 현대소설 보면은 내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지인. 내지인이 뭔지 알아요? 자국민? 일본인이에요. 안에 있는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자기네들이 중심일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2등 시민이고. 그래서 내지인을 일본인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 내자가 일본을 얘기하는 거야. 안에 있으니까. 선은 뭐예요? 조선이에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게 내선일체야. 그쵸? 왜? 조선이라는 그 뿌리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거야.
거기서 나온 게 일선 동조로.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일선 동조로는 뭐냐면은 일본과 조선은 동조가 뭐야?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본 건국 신화가 무슨 야마타야라스인가 해가지고 태양신에서 무슨 남매가 나와가지고 그 있어요. 그 일본의 그 건국 신이 단군의 형이래. 단군이 둘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상이 같다. 이게 일선 동조론이에요. 단군 있지? 걔 우리 동생이야 임마.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일선 동조론.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 막 군대 가면은 뭐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황제된 국가의 뭐 신하된 백성이다 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만한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다 외우게 하는 거야. 마치 그 교회 가면 주기도문 외우듯이. 이게 황국신민서사예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뇌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세뇌하기 좋은 게 나이 많은 어르신일까요? 나이 어린 애들일까요? 그쵸? 어린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황국신민서사 아동용이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막 외우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를 아예 폐간시켜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사상과 언론을 완전하게 탄압을 시켜버리면서 이제 세뇌 교육을 하는 거야. 세뇌 교육을 하는데 이 신문사들이 막 이상한 거 배포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언론은 아예 탄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 그래서 이거는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 유해진 나왔던 말모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이거 관련된 사건이야. 조선어 학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이 어쨌든 현대 말이 표준어가 정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회는 우리나라 말을 그래서 말모이잖아. 우리나라 말을 모아가지고 표준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전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회를 찾아가가지고 구속시키고 탄압시키고 막 강제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조선어 학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구속하고 탄압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명분이 없잖아. 얘네가 뭐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탄압을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극로,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죠. 그다음 또 3차 이제 조선 교육령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역사 교육 아예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왜냐면 민족 말살해야 되는데 국어 국사를 교육시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을미개혁 때 소학교 있죠?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어 있대. 그게 왜 국민학교야? 황국 신민을 줄여서 국민학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황제된 국가의 신하된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국민학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야? 우리나라 독립하고도 몇십 년 동안은 국민학교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 국민학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 시민의 국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누구야? 그 대통령 중에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고 막 이것저것 한단 말이야. 그때 막 조선총독부 건물 막 없애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그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저 되게 오래 가요, 이거 국민학교. 저 41년에 했으니까 80, 90년대까지 90 몇 년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50년 넘게 가죠. 그 다음 이제 병참 기지화 볼게요. 우리나라를 이제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 군사에 이제 필요한 게 뭐야? 총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군량미, 쌀도 필요하고 군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군복을 위해서 남쪽에서는 면을 기르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게 한 거야.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원래 영일동맹이라 그래서 1차 대전 때는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과 영국은 완전히 적대 국가가 돼요. 근데 이제 영국이 맨날 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고 했잖아. 면은 살 데가 없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을 기르게 한 거야. 남면 북양이라 그래서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고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서는 면을 재배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남면 북양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중화공업 군사기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서 북부 지역에 공장을 주로 설립을 합니다. 왜?
일본은 계속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지역에다 설립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고 남한 북한 갈라졌을 때 처음에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거 알죠? 북한에 다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때 당시 공장을 다 북쪽에 세운 거야, 일본이. 그렇죠. 그래서 산업 불균형이 심화됐다. 왜? 전부 다 북쪽에 있고 군수 산업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공장은 아니었을 거냐, 이때 당시에는. 군수 산업 위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공업만 돌리니까 농민들이 농촌진흥운동에 농촌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야, 군사만 공업만 우리가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농촌도 진흥해줄게 하는 게 농촌진흥운동인데 뭐라고 하냐? 그냥 이거야. 너네가 농사가 잘 안 돼? 니네가 가난해,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세뇌해요. 그러니까 말이 농촌진흥운동이지 농촌 가스라이팅 운동이야. 그래서 니네가 가난한 거, 니네가 게을렀잖아. 니네가 근면성실하고 니네가 절약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는 게 농촌진흥운동이고 이거를 8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렇죠? 연도랑 같이 좀 체크해 놓으세요. 농촌진흥운동. 교과서에 연도가 있다 하면 그냥 웬만하면 다 외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 근대사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없는 사건 준 다음에 순서 물어봐요, 자꾸. 그러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다음 육군 특별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요거 표시해놓으세요. 국가총동원법. 요거 별표입니다. 연도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치안유지법 아까 25년이었죠. 국가총동원법 38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를 완전히 총동원하겠다. 이거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징병하고 징용 끌고 가고 강제징용하고 이때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 강제징용시키고, 그리고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학도지원병이라 그래서 학생들부터 병사로 끌고 간 거야. 여러분들 특히 징용과 징병의 차이 알아요, 혹시? 징용이 뭔가 좀 더 낮은 신분으로 데려가는 느낌이고 징병은 대우해주는 느낌? 군인의 신분으로 어. 데려가는 느낌. 반은 맞아요. 징병은 군대로 끌고 가는 거야. 징용은 강제 노동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영화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군함도, 이때 군함도라는 섬에 끌고 가서 강제로 그 광산에서 노역시키거든요. 그 군함도가 이거 관련된 영화예요. 거기에 막 보면은 막 한글로 낙서돼 있잖아.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그 흔적이야. 일본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강제 노동으로 끌고 가고 강제 군사로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성인들을 끌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먼저 학도지원병이라 그래서 말이 지원병이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병 학생들부터 받고 44년이 되니까 급해. 그냥 다 징병. 그리고 여성 정신대 근무령이라 그래서 여성들도 끌고 가죠.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일본군 위안부. 그게 이때잖아. 그리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금속으로 된 건 다 가져가. 금속으로 된 거를 이제 총 칼뿐만이 아니라 목록을 볼게요. 철문, 문짝도 뜯어가요. 쇠로 됐다 하면 다 가져가는 거야. 난간, 뭐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데 난간 있죠. 손잡이 같은 거. 쇠로 된 거 가져가. 농기구, 심지어 가마솥도 가져가. 그리고 놋그릇, 뭐 수저 이런 거 다 가져가고 교회나 절에 가면은 그 절에 가면 종 있잖아. 종 가져가고 막 불상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거야. 금속으로 됐다 하면 다 가져가. 그거를 이제 금속 공출이라 그래. 금속 공출제. 공출이 뭐야? 그냥 뜯어갔다는 거죠. 금속 공출. 그쵸? 야, 어이가 없는 거야. 무슨 가마솥으로 무슨 총알을 만들어. 그쵸? 이런 식으로 다 뜯어갔다. 그래서 딱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밖에 농사 짓고 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일본 놈들이 문짝 이렇게 뜯고 있는 거야. 막. 다 가져가요. 그쵸? 그 다음 식량도 이제 전쟁 나면은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식량도 공출 배급이라 그래서 공출이 뭐야? 다 걷어가. 배급이 뭐야?
그쵸, 이렇게 나눠주는 거. 거의 북한 이게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배급제.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배급받아서 생각해요. 배급받아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식민통치의 내용이고요. 여기 뒤에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